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가 0.5%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오르던 종목들도 내리고요. 내리던 종목들은 또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이 연출되면서 테마주 위주로 지금 오늘은 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종목들 좀 궁금하실 겁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명료하게 짚어주시고 오늘 종목 상담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김 위원님이 먼저 오늘 시장 상황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예. 내일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뉴스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지금 1단계는 그냥 농수산물하고 이걸 수입하겠다는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환율 조작국 해제를 했는데 2차 합의를 1차 서명하고 나서 2차 합의를 올해 연말 대선 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어떤 트럼프 문희신 장관 내각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견해를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종목 상담도 이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급하게 좀 팔고 좀 기다렸다가 따라잡아야 된다 혹은 잠깐 기다려도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견해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김 위원님 올해 시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초, 5월 초, 그다음에 8월 초 이렇게 세 번의 급락이 나왔는데 재작년 10월, 작년 3월, 5월 폭락이 나왔는데 올해는 작년같이 무조건 저점 매수에서 물리는 장이 아니니까요. 조금 이게 조정이 나와도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주환 위원께서는 일단 뭐 끝나고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부터 바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965번님께서 S트래픽 15,70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 문의 주셨어요. 네, 상당히 좀 위쪽에서 물리셨다 그렇죠. 예. 15,700원이고 상당히 뭐 장기간 좀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교통, 철도 관련된 시스템, 요금 뭐 징수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평가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적자 전환 이후에 펀더멘탈 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뭐 당연히 좀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내려오는 부분에서 일단 저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저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보시면 6,680원인데 최소한 가격이 7,185원 위로 올라서는 걸 완전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7,185원 위쪽으로 주가가 완전히 안착된 이후에 추가 매수하실 것을 좀 권유를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상당 기간 기간 조정과 이후에 눌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겁니다. 이 과정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주가가 적어도 7,200원, 300원, 400원 요 구간에서 좀 이루어질 때 추가 매수 관점을 좀 가지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위쪽으로 1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목표 가격을 이제 13,000원까지는 잡아드린 이유가 매수가가 워낙 위쪽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장기 보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가능한 수치는 장기로 봤을 때 1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빠져나온 전략으로 설정하신다 그러면 목표 가격은 9,3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이후에 빠져나오시는 가격은 9,300원. 만약에 장기로 계속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목표 가격은 13,000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평단가를 좀 내리고 9,300원대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4492번님께서 블루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블루콤은 매수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배수는 하시는데요. 굉장히 오늘 뜸을 가격이 길게 들이셨어요. 예? 뜸을 굉장히 길게 아니요, 들이셨어요. 3,500원 오늘 종가로 끝날 것 같은데 3,300원 후반대 요 정도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중요한 이동 평균선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사하고 뭐 토지 건물 계약, 그것을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일단 재무구조 개선 쪽으로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야 지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시면은 4,000원에서 4,300원을 보시고 네. 매수 가격은 3,300원, 3,400원대 그렇게 매수하시되 만약에 추세가 생기면은 따라가시되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3,200~300원에서는 일단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300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가셨는데 아니, 내려가면은 3,200원 예. 정도에서 손절. 비중 조절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5118번님 제노레이 22,533원의 비중 27%. 이게 아마 의료기기 엑스레이 뭐 관련된 기기인데 주가가 공모가 부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뭐 종목 자체는 펀더멘탈 괜찮습니다. 예. 좋은 종목이고 먼저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2017년도에 한 400억대, 2018년도에 500억 60억대, 다시 2019년도에 635억으로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40억, 60억, 110억, 141억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괜찮죠. 여기 이제 좀 보시면은 PER이 작년에 8.99배 8.54배 이렇게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괜찮고 지금 이제 주가 위치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제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이제 크게 보면 박스가 좀 들어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지선은 2만 원으로 상당히 좀 견고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지를 좀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2만 원 지지선은 뭐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가가 지금 현재는 좀 싼 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지금 1차적으로 보시면은 위쪽으로 25,000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 정도를 1차 가격을 좀 형성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만약에 상반기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 이러면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올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계속 나온다면 2차 목표 가격은 28,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신다면 2만 원을 지지 가격으로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2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이렇게 좀 잡으시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분할 매도 가능하시다면 뭐 1차, 2차 목표 가격의 절반씩 분할 청산하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노레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4327번님의 YIK입니다. 3,73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 후공정 검사 장비 그 종목인데 오늘 대부분 뭐 그런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어제 솔브레인이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 이미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 1,820원에서 4,780원까지 약 한 1.5배가 올랐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고요. 일단 주봉으로 본다면은 5,500원 직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신고가, 작년 신고가 나왔는데 일단 뭐 스포츠 토토 그것은 부차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장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YIK 말씀해 주셨습니다. 0587번님의 힘스 26,800원의 비중 10% 지금보다 올라갈까요 하셨는데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 종목 뭐 제가 며칠 전에도 상담 좀 드렸던 종목이다 그랬죠. 얼마 전에 좀 상담 드렸던 종목이고 매수 가격이 26,800원. 아마 제가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지지선은 22,500원으로 좀 설정해야 될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 주가 탄력이 좀 빡세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보시면은 기업 내용을 좀 보시면 OLED 평판 플레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에서 후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휴대폰 모듈에서 외관 검사 설비 휴대폰 관련했습니다. 그러면 OLED 관련이 있고 반도체 관련이 있고 여기에 휴대폰 부품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검사 장비까지. 그러면 뭡니까? 팔방미인이죠. 팔방미인보다는 지금은 한명이 똘똘한 게 주가가 더 잘 가거든요. 차라리 반도체에 올인하는 게 오히려 반도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모노발식으로 다 걸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박스가 걷혀 있지만 섹터들이 다 주요 섹터에 지금 주도주 섹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승할 걸로 예상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어본다면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데서 보면은 지금 작년에 그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 좀 보신다면 다만 지금 현재 주가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22,500원 정도 지지선으로 위쪽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6,800원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 위쪽으로 조금 27,000원 정도, 27,500원 정도, 그러니까 26,000원 한 매수하신 가격대부터 한 27,500원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아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거고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 이후에 IT 업종이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 이제 가면은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 이제 상승한다면 위쪽을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최대 잡으면 이제 한 34,0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 탄력이 떨어진 이유는 모노발식이라는 거 말씀 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34,000원까지 가려면 주도 섹터들이 지금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1분기는 이 종목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다 싶으면은 그 전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한 28,000원, 29,000원 정도 내외에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진다. 1차 목표 가격은 29,000원, 최대 34,000원,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힘스에 대한 이야기 잡아주셨고요. 다음은 6976번님께서 알파홀딩스 7,0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종목도 급등 간단히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예. 저기 팹리스 그러니까 저기 반도체 설계 회사죠. 제주 반도체. 최근에 오르질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7,000원이면 오늘 장중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점에서 다른 종목보다 이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예, 그랬는데 거래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시고 내일하고 모레 거래량을 보시고 거래량이 제가 보는 것은 한 15만 주를 넘어서 한 100만 주 정도 넘어야 이게 추세가 올라가는 거니까 세력이 붙는 걸로 보니까 일단 목표 가격은 전고점 9,000원까지 보시되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면은 6,300원, 400원은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보자라고 거래량이 안 늘고 말씀해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6270번님은 NHN벅스 8,500원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비중은 따로 안 주셨네요. 네, 비중은 안 주셨고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다 그렇죠. 지금 5,800원 정도인데 매수 가격이 8,500원 정도 되시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좀 하셨고 뭐 벅스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음원 관련 서비스, 유통 관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사실 2018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줄고 영업이익은 조금 늘어나면서 내신을 좀 다지는 부분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를 좀 상승시킬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죠.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 다 부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바닥을 잡은 5,000원은 바닥일 개연성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5,100 한 95원부터 5,000원까지는 바닥권을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상승 탄력이 이제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모멘텀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은 위쪽으로 좀 가능한 가격대가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대신 이제 8,500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밑에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비중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 방안은 좀 제한적인데 만약에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빨리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6,5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비중이 좀 적어서 장기간 더 홀딩하면서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목표 가격을 7,0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그 위로 좀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거든요.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혹은 기간 조정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6,500원, 2차 목표 가격은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여기서 한번 종목을 교체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인 뒤에 다음은 1956번님의 삼화 콘덴서입니다. 51,000원에 비중 20%. 올해도 MLCC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가 부탁드린대요. 네, 일단 매수는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마 콘덴서, 사마 전기, 사마 전자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콘덴서가 제일 이게 탄력적이고 영업 이익이 괜찮습니다. 이게 사마 그룹의 세 개 그 콘덴서 업체인데 일단 자동차 자율주행차 쪽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 전기하고 LG노텍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진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5만 초반에. 요 가격에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하신다면 비중 축소를 하신다면 5만 뭐 수익이 난 상태니까 5만 한 6천 원 정도 지지를 안 한다면 그 정도에서는 비중 조절 하시고요. 약간 뭐 절반 정도 비중 조절 하시고 목표 가격은 제가 보는 건 1차는 7만 5천 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5천 원, 7만 3천 원. 좀 욕심을 내시면 9만 원대까지. 작년에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인데 일단은 그렇게 1차는 7만 5천 원, 2차는 한 9만 원 천 원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뭐 장기를 끌고 가셔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NF네요. 1835번님 23,000원 비중 10%.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예, 일단 뭐 손절가를 먼저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손절 가격은 지금 22,550원 주가 위치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1차적으로 26,600원 정도의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19,750원.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LNF는 지금 현재 1분기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황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고전을 겪었는데 지금 1분기를 이제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지선을 그렇게 크게 뭐 가격 이탈을 할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위쪽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래쪽을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좀 탑재하는 움직임은 현재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이제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위쪽에 쌓이는 매물이 만만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23,000원대 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옆으로 겪을 겁니다. 겪고 난 이후에 상승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위쪽을 좀 잡으시면 한 28,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뭐 가격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좀 진입할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LG화학부터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전방 산업들이 지금 주가가 이제 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ESS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작년 4분기에 상계를 해서 이미 털어냈다 그렇죠. 악재를 털어냈고 지금 현재 이제 해외 공장들이 전부 수주율이 이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홀딩해 볼 만하다. 목표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NF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오늘 뭐 음식료 특히나 이 주류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는데 9087번님께서 31,700원에 비중 50%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오늘 사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논리적으로 강세당에서는 새로운 신고가 종목을 일부 사시는 건 맞는데 약간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이 지금 말씀하시는 비중이 50%니까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한일 관계 악화되면서 모나미하고 몇 개 일본 신성통상 그렇게 했는데 이 하이트진로는 지금 일본 맥주 슈퍼에 가시면 안 팝니다. 뭐 한 90% 수입하다가 지금 뭐 5%, 4%, 삿포로 아사히 글라스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작년 고점 31,850원 돌파할 것 같은데 일단 목표 가격은 55,000원, 한 57,000원 잡으시는데 이 종목은 일단 4,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서 오늘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약간 순환매 쪽으로 보는데 목표 가격은 아까 그렇게 잡으시면 뭐 무리 없다 생각하시는데 다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비중 조절 50%는 29,000원대 만약에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50% 정도 손대를 하시고 비중 줄이시고 그냥 가시면은 추세를 조금 보시는데 오늘 거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일 한번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트질로 말씀해 주셨고요. 3323번님 지엔코 1,8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그리고 전망 이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의류 관련된 업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좀 젊은 층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는데 뭐 이 내려온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실적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밀려 내려왔고 아무래도 이제 의류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가장 큰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11월, 12월 대부분의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11월, 12월, 1월 요때가 특히 11월, 12월이 대부분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종목도 앞쪽으로 좀 돌려보시면은 2017년도에도 보시면은 11월, 12월 달에 주가 고점을 좀 쳤고요. 작년에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11월, 12월 날 고점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가 이제 성수기라고 좀 봐야 되는데 올해도 보시면은 바닥권을 밀려내렸다가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좀 쳤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약하게 쳤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흑자 상태에서 고점을 치는 거랑 적자 전환한 이후에 고점을 치는 거랑 좀 달라졌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결국 그 전에 사서 11월, 12월에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습이 좀 되셔야 되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제 11월, 12월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셨다 그렇죠. 사셨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좀 물리신 거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 1,380원부터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대를 넘어가야지만 안착을 해야지만 매수하신 가격대인 1,8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1월달, 12월달 친 고점대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을 좀 만들고 있으니까 일단 1,380원에 안착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만약에 1,380원은 주가가 넘어가서 그 부분을 지지하게 되면 목표 가격을 매수하신 가격인 1,8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밀려 내려온 이후에 이 종목이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온라인 판매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목 1,800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1,380원 돌파가 된지 여부를 보시고 돌파가 안 되면 일단은 청산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1,380원 돌파가 되면 1,800원 매수가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엔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갈게요. 2015번님께서는 시그네틱스 1,150원에 비중은 25%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시그네틱스는 어떻게 해요? 네,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용품 계열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번에 상승장에서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 안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꼭 보시고 지금 현재 수익이 난 상태인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추가 비중을 확대하시고 만약에 거래량이 안 늘고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되 1,100원 앞에 1,100원 전후에 지지를 하는 조건으로 지지 안 하면 30% 중에서 한 15%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 안 돼 있는데 일단 뭐 그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데 일단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는 그런 일부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대처를 하시되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고 비중 확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거래량을 또 굉장히 강조로 거래량을 많이 해주시는 아니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세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사고 팔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사실은 주가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보는 생각. 근데 이 종목은 시그니틱스는 거래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니까 오르지도 않았죠, 사실은.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거래량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거래량을 꼭 보시고 예.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비중을 확대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1,130원, 40원 이탈하게 되면은 절반 줄였다가
다시 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6번 정부원님의 한창입니다. 2,990원에 20% 비중인데 오늘 상한가 지금 조금 전에 진입했더라고요. 네, 잠깐 진입했습니다. 예. 테마가 들어왔죠. 들어왔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며칠 전부터 이제 말씀 좀 드렸다. 이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는 적정한 가격에 좀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목표 가격을 좀 보신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테마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권유한 방법은 상한가에 진입하게 되면 1박 2일.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하면 당일날 오후에 20% 넘는 가격대에서 청산하자. 이 부분은 뭐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일단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상한가 풀리게 하면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종목 자체가 뭐 펀더멘탈상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되고 내일 이제 이 지금 가격대에서 분명히 이제 갭상으로 좀 시작을 해서 3,800원을 넘어가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한 4,300원 정도에 일단 터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청산의 방법이 가장 좋고 1차 목표 가격은 원래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한 3,8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갭상을 하게 되면 3,8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최후의 순간은 3,800원에 다 던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하시면서 4,300원 정도에 도달하면 그 가격대 전량 청산, 4,300원 가지 못하고 거기서 밀려서 내려오면 최소한 3,800원에서는 물량을 전부 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유의 테마 같은 경우는 당일날 1박 2일로 청산을 하셔도 만약에 테마주에 대한 접근을 계속 하신다면은 충분히 며칠 뒤에 또 접근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줍니다. 대부분 1박 2일 정도에서 시세를 좀 분출하고 난 다음에 또 며칠 눌렀다가 또 1박 2일 분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재미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4,300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3,800원에서는 전량 다 청산한다. 이렇게 해서 내일 청산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올라가면 청산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5097번님의 라파스입니다. 2만 원의 비중 20%,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라파스는 미용 화장품 패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특례성 상장으로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오늘 공모가 2만 원을 돌파하려고 지금 했는데 지금 계신 그 20%인데 이 종목도 지금 거래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창투사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특례 상장은 공모가의 90%까지는 주관사에서 3개월, 6개월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 회복을 해가지고 다행인데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창투사 물량하고 그 다음에 창투사들은 싸게 샀으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공모가를 회복했는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만약에 조정받으면 19,000원에서 18,000원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파스 거래량을 역시나 보고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최근에. 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예. 8871번님, CJ 프레시웨이 28,500원의 비중 55%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 종목은 다 알고 계시죠? 식료품, 식자재 유통업체입니다. 급식도 많이 하죠. 지금 좀 우리가 뭐 좋아하는 브랜드도 많이 들어와 있죠. CJ 프레시. 이 종목이 굉장히 이제 시세가 크게 한번 났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 매출액이 뭐 조금씩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면서 펀더멘탈 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내려와 있지만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깊었을 뿐이지 주가 자체가 지금 싸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은 일단 바닥을 잡고 상승을 좀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주가가 크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밀려내려서 바닥은 좀 잡혔는데 주가가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라면 이제 제한적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하신 가격이 28,500원 정도 되시는데 여기가 딱 1차 저항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제 매물대에서 상당히 좀 두텁게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가격을 28,500원을 좀 잡으시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24,500원입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매수하셔서 좀 이 부분을 좀 들고 가겠다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2차 목표 가격을 32,000원 좀 설정해 드리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개연성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메리트가 있거나 펀더멘탈이 좋아하는 모멘텀이 좀 붙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32,000원 정도까지 잡으시려면 시간은 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24,500원 지지 가격으로 1차 28,500원, 2차 3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말씀해 주셨고요. 5577번님, 현대건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북으로도 얽혀 있고 실적도 괜찮고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건설사인데 많이 빠졌어요. 빠지긴.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게 남북 관련주로 예. 되는데 일단 오늘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십시오. 한 10% 들어가시고 10%에서 한 8% 들어가시고 내일 추가로 조정이 나오면은 4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50%만 종가에 들어가시고 내일 보셔가지고 4만 원 초반까지 누르면 들어가시고 손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8,000원 이탈하시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되 이 종목이 그 작년에 그 대북 관련주로 이게 거래량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날인가 상을 쳤습니다. 현대건설 상 치는 날은 매도하는 날입니다. 매도하는 날인데 예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을 쳤습니다. 10% 15% 할 때 대용주가 상을 치면은 그건 무조건 절반 매도하는 날입니다. 물론 뭐 지금 새로 들어가신다니까 그렇게 리스크는 없는데 지금 들어가시면은 말씀드린 종가에 들어가시되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전까지 보시고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310번님, 다원시스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어때요, 매수?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단기적으로 볼 수 길게 가지 있고, 말자 이거예요? 자, 이 종목은 이제 길게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핵융합 전원장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거의 변함없이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 왜 올랐냐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다원 메닥스가 차세대 암 치료기 기기인 BNCT에 임상을 진행했고 IPO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비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설경제에서 오늘장 내일장 시간에 그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향이 어떠냐면 똘똘한 자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는 이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모기업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그 똘똘한 자회사가 만약에 독립적으로 상장을 해버려요.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 되어버리면 모기업은 주가에서 탄력성이 꺼지면서 하루에 뭐 10% 내려가는 데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이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IPO 준비하는 기간까지죠.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혜택은 자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을 장기로 보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가격대가 한 17,000원 정도에서 지금 주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7,000원 돌파 이후에 지지가 좀 되면 위쪽으로 19,500원 정도까지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시는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짧게 19,500원까지 단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원시스 말씀해 주셨고요. 0645번님께서는 인터플렉스 29,000원에 비중 30%. 일단 동시효과 전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어떻게 할까요? 29,000원. 인터플렉스 29,000원에 잡으셨으면 작년 거의 반토막인데요. 4월달에 잡으셨는데 뭐 이 종목을 떠나서 아시는 것처럼 종합이 이때 고점이었습니다. 2,697시. 이게 내려오는 것은 한 번에 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별 성과가 없으셔가지고 뭐 아시는 것처럼 폴더블폰 관련 부품주 뭐 그런 건데 일단 뭐 지금은 반등을 하니까 가지고 계셔야 되죠. 뭐 신용은 안 쓰신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 13,000원, 14,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되 그 추가 매수 하신 것은 따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사신 매수 가격보다는 한참 밑에 있어가지고 시청자분께서는 가슴이 아프실 거로 보는데 내려오는 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종목이 7,600원에서 71,700원 이게 소위 말해서 10배 오른 종목이에요. 이렇게 10배 오른 종목인데 이걸 내려올 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종목이 제가 주식을 뭐 오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웬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여기 주봉으로 보면 여기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요 가격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주봉으로 말씀하신다면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주봉을 꼭 보세요. 10배 난 종목 주봉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셔야 되거든요. 이 가격이 2009년도 초반에 잡으셨으면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골드가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되 추가 매수하신 분량은 손절을 따로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동시호가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229, 2230까지 살짝 이탈이 되네요.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내려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24부터 37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어떨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 포지션 잡아갑니다. 외국인 파네요, 오늘 드디어.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조정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빠지고 LG화학, 셀트리온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와 LG생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보시면 679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680부근까지 다시 왔고요. 흐름 보시면 681 고점 찍고 쭉 빠져 내려와서 678까지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도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기관도 현재 매도 포지션을 함께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175억 원 순매수,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 이렇게 잡혀 나갑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뭐 1, 2, 3위, 4위, 5위 종목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혼조세입니다. 펄어비스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20만 원 부분까지 갔다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르고요. HLB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KMW가 보합입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많이 빠지네요. 6%대의 하락이 나오고 메디톡스가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급락 이후에 좀 크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와 SK머티리얼즈 하락하는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올라가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아직까지 힘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 원 안착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힘겨워했는데 안착한 뒤에는 2만 1,000원대 쉽게 올라갔고요. 이제 2만 2,000원까지도 350원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주환 전문가와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부재에 따라 좀 봐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의 주체로서 좀 역할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좀 나왔는데 전체 매도 규모를 보면은 뭐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돼서 좀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고점권에서 좀 나왔는데 크게 지금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차익 매물이 나온 금액 대비로 해서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매도를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해서 베팅을 한 펀드 물량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지난번 이제 단기 차익을 위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 일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같이 확대가 되면 추세적으로 좀 단기 이상의 조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개의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단기 조정이 들어왔을 때 주도 섹터가 아니면서 이제 같이 밀리는 경우는 이제 충격이 좀 개인 물량이 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의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도 1% 넘게 빠지고 오늘도 지금 한 0.45% 정도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테마가 이제 소멸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면서 16일이 끝나면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 마지막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좀 하나의 막차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밀렸지만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 전년 고점이죠. 전년 고점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뛰려면 사실 이런 조정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절히 조정을 좀 유도를 하고 있고 조정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 비차익 쪽에서 적극적인 매도가 나올 때까지는 종목을 잘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 의원님은 덧붙여 주실 만한 시장에 대한 뭐 이슈나 잡아볼 부분 있습니까? 이제 조정이 나와도요.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났는데 예. 조정이 나와도 2,1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삼성전자 300만 원, 예전에 6만 원 액면분할 하기 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 2,250에서 한 30% 정도 비중 일단 제가 목표 가격이 거기라서 일단 축소를 해드리고 뭐 나머지 부품주는 뭐 등락이 달리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예정된 조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오면은 2,200 한 10포인트대 요 정도 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추경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서서히 비중 확대하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35% 내리면서 그래도 223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0.07% 올라가면서 679.16포인트입니다. 다음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90전 올라갔습니다. 1157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5번님께서 파미셀 11,00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 좀 사신 되셨다 그렇죠. 11,000원이면 좀 고가에 사셨고 작년 한 5월달 이전에 하신 것 같네요. 상당히 오랫동안 좀 물려서 좀 가지고 내려온 종목인데 예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2019년도 초반 이제 시세가 다 났고 물량이 다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종목이 갖고 있는 한계를 좀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8월달에 반등을 짚을 때 상당히 이제 모습이 조금 뼈아프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 지금 반등을 좀 짚을 때 반등 이후에 바로 급락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9,300원 이상대 좀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요 구간 9,300원 넘어가지 못했죠. 이게 두 번 정도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9,300원 정도는 이제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가격 목표 가격을 9,300원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9,300원을 넘어서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예상될 수 있는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3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10,000원 설정 하시는데 9,300원에 붙을 때부터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밑에 지지선은 7,9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7,900원 지지선을 뭐 가격적으로 크게 조정할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1차 목표 가격 9,300원부터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종목 교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온 데 신경을 쓰시고요. 9,3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500원 목표가 설명해 주셨고요. 자, 3401번님은 NC소프트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도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NC소프트가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나왔는데 이게 1, 4분기나 4,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장기로 가실 건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장기로 가신다면은 매수 가격을 넓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뭐 만약에 5% 사고 내일 5% 사고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뭐 70만 원 앞에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실적 발표가 되는데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 기대치만큼 나오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NC소프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펩트론 6437번님께서 18,000원에 비중 40%. 예, 지금 이제 아마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월달 이제 상당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은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펩타이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 논의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가시적인 뭐 펀더멘털상의 성과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이제 3년 정도 연속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정도는 좀 가시적인 뭐가 좀 나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좀 보시면은 손바뀜 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되면서 바닥을 잡고 일자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떤 펀더멘탈상으로 보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종목도 역시 뭡니까? 일단 기대감이라는 게 실적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일 끝나고 나면 상당히 이제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이제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런 경우는 눌려주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 좀 공략한 이후에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이제 위쪽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유효한데, 문제는 이제 18,000원에 한 번에 40%를 너무 많이 들어가 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선은 일단 15,000원을 좀 가까이 좀 짧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15,000원 정도가 이탈돼 버리면 내일 뭐 모레 이렇게 바이오 종목도에서 상당히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직전 저점을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 가격을 15,000원을 좀 짧게 설정해 드리고,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위쪽에 23,000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분석해서 목표 가격을 좀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바이오 종목들은 상당한 모멘텀의 변동성이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펩트론 들어봤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0833번님의 문자입니다. 17,000원에 비중 20%.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어제도 이 종목 진단을 말씀하셨는데 또 저한테 전화하신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때 사신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이나 뭐 9월 중순 이렇게 이 회사가 이제 삼성 저기 뭐 SDI 2차 전지 부품하고 그 저기 주사 필러 주사하고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출발에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20%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어제 오늘 늘어났습니다. 그저께 늘어나가지고 20%면은 15,000원 후반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로 한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 가격은 1차로 한 21,000원, 2,000원 요 정도 되면은 그 중에서 절반 정도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시되, 말씀드린 뭐 전저점 14,700원 이탈하시게 되면 거기도 비중을 50% 줄이시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갑니다. 8312번님께서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요. 두산퓨얼셀 2번 우선주 B입니다. 어제 1번이었어요. 예, 14,700원에 비중 100%. 어휴, 투자 성에 굉장히 과감하신데. 너무 공격적이신데. 예. 아마 이 종목이 이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잡으면 순간적인 이제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모험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좋은 말씀 좀 드리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공모가와 상장된 이후의 가격을 좀 보시면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올랐다가 상한가를 주고 다시 내려오니까 좀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차트상의 눈속임인 거죠. 이 종목의 펀더멘탈로 보면 굉장히 고평가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공모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이후에 상장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700원에 100%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목표 가격을 14,200원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14,200원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목표가가 도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여기를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4,200원은 좀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행보 구간 이후에 혹시나 뭐 우선주와 관련된 테마가 되든지 혹은 이 종목과 관련된 테마가 돼서 좀 들어온다면 14,200원에 붙을 때 전량 다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상당히 좀 밑에 있습니다. 8,5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굉장히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8,500원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차후에 이런 종목을 100% 들어가거나 혹은 좀 노리실 때는 그러니까 급등을 주다가 그 급등을 한 번 주고 난 다음에 눌렀다가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을 줄 수 있는 경우와
한 번 주고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는 그 종목 지금 자체가 영역대가 지금 저평가의 영역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들어와 있을 때 모멘텀이 하나 붙을 때마다 상승 가능한데 이 종목처럼 이제 굉장히 고평가된 영역 속에서 지금 주가가 놀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보신다면 다음번에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4,200원, 아래쪽에 지지선 8,5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2번 우선주 B 굉장히 복잡한 종목인데 들어봤고요. 솔리드 바로 이어갑니다. 9903번님께서 5,610원에 비중 25% 이거 5G 관련 종목이죠? 예. 5G 관련주는 올해도 아마 증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이 5G 장비 설치를 하는데 5G 장비는 대장주가 KMW하고 오이솔루션입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2차 2등주는 대장주 70, 2등주 30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지국 관련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가서 좀 모양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조금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00원 밑을 강하게 이탈하시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내일 거래가 오늘같이 늘어나면은 일부 또 추가 매수하시는 그런 양단의 전략을 그렇게 구사하셔가지고 일단 여기 고점이 7,350원인데 그거 정도 잡으시고 더 가면 좋고요. 그렇게 하시되 요 종목도 1, 4분기 실적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작년 4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